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복습하고 시작을 하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혹시 기억나?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그게 바로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와 y는 0, 이거는 x축이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그 실근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응? 예를 들어서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x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잖아. 자, 이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 베타가 바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이 된다는 거지. 자, 이것처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2차 부등식하고 2차 함수도 관계가 있다. 2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도 관계가 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이야. 자,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이다.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부터 얘기를 해줄게. 자, 쭉 적어봐 한번.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자 0보다 큰 자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봐라.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자. 자, 이 문제는 말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자 이게 되는 x의 범위는 어디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함수. 자, 그렇게 이 두 함수가 있었을 때 이 2차 함수가 이 y는 0, 이건 x축을 말해, 그치? y는 0은 x축이니까 다시 말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크다는 거는 그래프에서 이제 위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게 이거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자,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자, 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y는 0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1번에서 자, x축보다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보자 그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자, x축보다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부분 어디야 대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자, x축에다 표시를 해주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2보다 큰 부분.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함수의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거지. 그래서 답을 쓰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자,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고, 다시 말해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자,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자 이것의 근을 구해라, 실근을 구해라 하는 것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을 이렇게 구해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았었잖아. 근데 이제 부등식은 x축과 비교해서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2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야?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라. 자, 그 말은 결국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은 자, 이런 부분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그런 얘기고, 자, 그림에서 찾아보면은 이 아랫부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겠지. x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지. 여기서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절대값 있는 거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 왜 2차 부등식은 이렇게 푸냐,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선생님이 그냥 말만 안 한 거지 이것도 똑같이 풀 수가 있거든. 한번 해볼게.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 자, 이게 y는 0. 다시 말해 x축이지. 자,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겠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위쪽에 있는 x 범위를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자, 일단 y는 x 그래프를 이제 대충 머릿속에 떠올려봐.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근데 절대값을 씌우래.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우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대칭이 돼서 x축 대칭이 돼서 접혀 올라오고, 그 다음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려지겠지.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이걸 이제 분해를 해보면 돼. 절대값 x라는 것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가 되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y는 x 그대로 그려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자, 그래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x를 그려준 거지.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2, 두 칸 내려가라는 소리야. 자, 그럼 0에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자, 두 칸을 딱 내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은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되겠지. 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는 어디냐? 자, 그러면 x축을 딱 기준으로 삼아서 이 점을 찾은 다음에, 자, 위쪽에 있는 이 범위, 이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범위는 바로 빨간색으로 할까? 자, 이 범위가 되겠지. 그렇잖아. 자,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는, 자, 이 범위가 된다. 자, 그럼 이 점을 찾으면 마이너스 2랑 2란 말이야. 맞지?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x는 뿔마 2란 말이야. 그래서 찾았어.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자, 작거나 또는 2보다 큰 부분, 그게 바로 부등식 절대값 x가 2보다 큰, 자, 그런 x의 범위를 구하는 답이겠지.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래프로 이걸 하지 않고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었지만,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자, 기억을 해주시고,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지.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여기 쭉 나온다. 이 그림에서도 설명하는 게, 자, 이 부등식을 해결할 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자, 그런 x값을 찾아낸다. 그래서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보여지겠어? 아래로 볼록하면서, 자, x축하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했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0보다 큰 x축보다 위에 있는, 자, 이 범위가 바로 지금 1번 부등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부등식은 이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런 걸 찾고 있지. 자, 그러면 이때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이제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이 되면서 반대로 될 수도 있겠지.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리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계속 넘어가서 이 표를 보자. 자, 이 표는 외우고 뭐 이럴 건 아니고 그냥 보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예시를 통해서 충분히 다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 일단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에 따라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또 달라진다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렇잖아?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두 실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은 안 만난다. 자,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부등식에서도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냐면 그래프를 보고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걸 보면은, 자, 2차식이 0보다 큰 부분,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이 되겠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판별식이 0일 때는 보면은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접하잖아. 근데 자, 이 2차식이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래. 다시 말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자, 위쪽에 있는 부분 여기 다 위쪽에 있지. 근데 이 알파, x가 알파일 때는 만나잖아. 그럼 이 점은 빼고, 자, 나머지 x 부분에서 0보다 크지. 그러니까 d가 0일 때는 이 2차 부등식이, 이 앞에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는 해는 바로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준 거지. 이제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d가 0보다 작을 때는 더 쉽지.
이때는 자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할 거야. x가 모든 실수일 때. 알겠어? 자 근데 이제 등호가 있을 때는 조금 달라. 등호가 있을 때는 만나도 되는 거잖아. 그치? x축하고 만나거나 더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이때도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때도 등호를 이제 포함을 해주는 거고 앞에서도. 자 이런 차이를 이제 판별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익힐 수 있는 거니까 자 문제 풀면서 이제 마무리하자. 자 예제 1번 주어진 2차 부등식을 푸시오. 자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인수분해하면 바로 그릴 수 있겠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 자 이거를 그리는 거니까 1하고 5를 실근으로 갖는 그런 2차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지. 1하고 5.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제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계점은 포함하지 않아. 정답을 써주면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지. 오케이? 자 연습해보자. 문제 1번하고 3번 풀어보자. 자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고 얘가 0보다 작대. 자 그럼 2차 함수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랑 3을 근으로 갖고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 부분이지. 자 그럼 얘 사이가 되겠다.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답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 3번 풀어보자. 자 3번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 해주면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플러스 2 해주면 되겠지. 그럼 5 나오잖아. 오케이 그러면 3x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자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 이제 위로 볼록이면서 실근이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실근 두 개를 갖겠지. 자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 부분이 되겠네. 맞아? 오케이. 자 그럼 등호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구멍 뚫어주고 답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이면은 이게 부호가 틀릴까봐 계속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제를 뭐 이걸 마이너스를 달고 다닐 게 아니라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실수가 적지. 대신 이제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인수분해도 안 헷갈리고 이렇게 자 바로 써주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자 그래가지고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2 찍어주고 자 0보다 큰 부분 찾으니까 이 부분 찾으니까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그러면 위로 볼록한 걸 굳이 해가지고 헷갈리는 것보다 항상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서 풀어주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프를 항상 그릴 필요도 없는 게 봐봐.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잖아. 최고차항의 개수는 플러스로 꼭 바꿔서 풀자고. 그게 훨씬 안 헷갈린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푼 거 이거 다시 갖고 와서 이쪽에서 살짝 볼게. 자 얘네들을 풀었을 때 이 위에 친구는 x는 마이너스 2와 3의 사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고 이 아래에 있는 친구를 풀었을 때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왔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사이 값이 나왔고 아래 거는 양 끝 값이 나왔단 말이야. 잘 들어? 자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거지? 아니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보다 작은 부분 x축보다 아랫부분은 여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사이 값이 나오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를 플러스로 통일해 놓고 항상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실근이 두 개인 상황에서는 0보다 작은 부분이 항상 사이 값이 나올 것이고 이 아래 친구처럼 자 실근이 두 개면서 0보다 큰 부분을 찾을 때는 항상 자 양 끝 값이 나오겠지. 이해됐어?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절대값이랑 되게 비슷하지.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절대값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아까 예로 든 거, 뭐 절대값 x 마이너스 2 기억나지? 자, 그러면은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사이값이 나오는 거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클 때는 양끝값이 나오고. 맞잖아. 응? 그래서 이차 함수나 절대값 함수나 이제 이렇게 두 실근을 가질 때는 형태가 비슷한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절대값하고 되게 비슷하다. 사이값이 나오고 양끝값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정해진 형태가 나올 때는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예제 2번이랑 문제 좀 더 풀고 그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까지 해서 마무리할게. 수고 많았어.